네, 국내 최대 자동차 박람회인 서울 모터쇼가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. 쉽게 볼 수 없는 고성능 슈퍼카부터 올해 출시될 신차까지 한 자리에 만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네, 또 직접 시승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도 마련이 됐다고 하는데요. 이 볼거리 풍성한 올해 서울 모터쇼의 관전 포인트를 경제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서울 모터쇼 개막 5일째를 맞고 있는데 네. 갈수록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관람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요? 네, 역시 입소문을 타고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. 지난주 이 목요일에 제가 현장에 최초에 다녀왔습니다. 미디어데이 행사 날에 다녀왔었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취재진들 그리고 또 자동차 업체 관계자들이 있어서 이번 행사 잘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. 뭐 주최 측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좀 이번 행사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네. 자평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왜 이런 자신감이 나오나 살펴봤더니 개막 후 첫 주말이죠. 지난 주말 동안에 20만 명 이상이 다녀갔다고 합니다. 20만 명 이상이라고 하면은 뭐 예년이랑 비슷한 수준, 뭐 지난해 2013년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좀 국내에서 이 최근에 큰 그런 이슈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자동차 모터쇼 역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이 자동차 관람 외에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번에 좀 많이 짜여졌다라는 점이 특징인데 네. 이런 부분 때문에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실제로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을 봤을 때 보면은 뭐 박지성 선수도 네, 얼굴 나왔었고요. 보였어요. 그리고 차승원 씨, 뭐 차준마로 큰 명성을 떨치고 있는 그런 네. 차승원 씨 등등해서 네. 많은 유명인들도 이런 모터쇼장을 방문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 행사까지 열리고 있어서 뭐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장, 자동차 관련 축제장으로 펼쳐지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조직위는 이번 이 서울 모터쇼 관람객이 한 65만 명, 실 관람객 수 그러니까 뭐 드나드는 사람들 빼고 실제로 관람을 하러 온 분들 뭐 그런 분들 수가 한 65만 명 수준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네. 목표이기도 하고요.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이 관건은 이번 주 주말이죠. 네. 아무래도 이 주말에 많은 관람객들이 몰리기 때문에 날씨가 좋다 보면은 또 교외로 빠지는 분들이 많을 테고요. 날씨가 좀 좋지 않다 보면은 이런 모터쇼 장소로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기 때문에 네. 거의 날씨도 좀 변수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주최 측은 아직까지는 좀 많이 고무된 그런 모습입니다. 사실 이 자리에서는 이제 신차가 공개가 되고 또 세계 최초로 공개가 되는 차들도 있는데 어떤 네. 모델들이 있었나요? 네, 뭐 자동차 신차가 상당히 중요하죠. 앞으로 어떤 차가 나오느냐.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과거에 나왔던 구형 자동차보다도 이 앞으로 나올 미래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기 마련입니다. 신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단어를 꼭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. 프리미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. 네. 이 프리미어, 뭐 예를 들어서 월드 프리미어라고 한다면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동차를 뜻합니다. 예. 그런데 이 월드 프리미어가 이번 모터쇼에서 7대 정도가 공개가 됐습니다. 그런데 좀 아쉽게도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 월드 프리미어를 내놨고 뭐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뭐 이런 해외 업체에서는 월드 프리미어가 이번 서울 모터쇼에서는 좀 없었거든요. 이런 점이 좀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냐라는 네. 그런 이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. 뭐 이 밖에 국내에서 선보였던 월드 프리미어 차종을 좀 살펴봤더니 기아차의 K5 네. 새 모델이 출시가 됐었고요. 그리고 또 경차 중에서 베스트셀링 카 중 하나죠. 쉐보레 스파크 이 새 모델이 출시가 돼서 많은 분들이 눈길이 그쪽을 향해 갔습니다. 네. 이 밖에 아시아 프리미어 제가 프리미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성인권께서는 아시아 프리미어 어떤 차 같아요? 제가 차를 잘 몰라서요. 프리미어라고 하면은 최초라는 표현이라고 제가 설명을 예. 해드렸죠. 아시아 프리미어는 말 그대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되는 최초로 건가요? 공개되는 차인데 이 아시아 프리미어가 9종이 공개가 됐습니다. 지금 화면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. 저기 르노 삼성의 이오랩이라는 자동차입니다. 뭐 네. 휘발유 1리터로 100km를 간다고 하는데 이 차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. 이 차를 비롯해서 한 9종의 아시아 프리미어 차량이 선보였다고 하고요. 그리고 코리아 프리미어 우리나라에서 선보이는 자동차가 총 한 41종이 선보였다고 하는데 예. 특히 아우디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? 아우디 브랜드가 가장 많은 코리아 프리미어
차종을 선보였다고 합니다. 그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 우리 거리를 좀 둘러보면 아우디 차 많지 않습니까? 예. 국내에서 아우디 판매율이 상당히 높다고 해요. 그래서 네. 아우디도 공격적으로 시장을 공략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들고 이번에 코리아 프리미어로 8종의 차를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또 미래차라고 하면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또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. 친환경 차량들도 많이 만나볼 수 있나요? 네, 조금 전에 만나봤던 르노 삼성의 2호랩 같은 자동차는 제가 현장에서 저희가 생중계도 했었는데 그때 차를 봤었는데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생겼습니다. 네. 우리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볼 수 있는 차량은 정말 다르거든요. 휘발유로 움직이는데 1리터로 한 100km 정도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. 이게 차의 무게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중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연비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네. 차가 달릴 때 보면은 영화 트랜스포머처럼 약간 변신을 합니다. 어떻게 그 자동차 휠을 보면은 구멍이 좀 송송 뚫려 있지 않습니까? 예. 옆쪽이 살짝 보이기도 하는데요. 예. 이 휠 부분이 닫힙니다. 아, 그러니까 예. 바람에 보이는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바람의 저항을 좀 덜 받게 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뒷 범퍼 쪽에서 지금 나오는데 이 뒷 범퍼 쪽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요. 그러니까 공기 저항을 덜 받도록 이렇게 네. 약간 변신을 해서 달리는 그런 자동차인데 뭐 이렇게 르노 삼성의 2호랩이 상당히 큰 인기를 끌었고요. 이와 함께 나왔던 자동차가 바로 현대차 국내 차종 중에는 좀 더 현실적인 친환경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무작정 뭐 1리터로 100km를 간다 그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시일내에 볼 수 있는 연비가 휘발유 1리터로 한 18km 정도 갈 수 있는 자동차인데 기존의 소나타보다 50% 정도 연비가 늘어난 그런 자동차죠. 뭐 이런 친환경차들이 이번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이제 올해로 10회째를 맞았고 규모도 이제 상당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월드 클래스의 어떤 모터쇼에 비교해서는 아직은 좀 동네 잔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네네. 이유가 왜 그런 걸까요? 흔히 말하는 이 월드 모터쇼라고 한다면 뭐 제네바 모터쇼라든지 디트로이트 모터쇼라든지 이렇게 이 빅4가 있습니다. 그런데 서울 모터쇼 같은 경우는 월드 프리미어 자동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이 가장 큰 취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거거든요. 월드 프리미어가 이번에 7종,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자동차가 7종 정도밖에 안 닿는데 이 제네바 모터쇼는 뭐 50종 이상의 자동차가 네. 매년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가 되고요. 그리고 최근에 비슷한 시기에 열렸던 뉴욕 모터쇼 같은 경우도 그 이상의 뭐 한 20종 정도의 월드 프리미어. 그러니까 서울 모터쇼보다 더 많은 월드 프리미어 자동차들이 공개가 돼서 좀 상대적으로 좀 빈약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. 그리고 람보르기니 들어보셨죠, 두 분? 네. 네. 슈퍼카 중 하나인데 이 람보르기니를 비롯해서 몇몇 자동차 업체가 이번 모터쇼에 불참을 했습니다. 뭐 주최 측과 뭐 상의 과정에서 약간 잡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네. 이 불참 배경을 놓고도 좀 논란이 일기도 했었고요.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열린 상하이 모터쇼 앞으로 좀 열릴 예정인데 이 상하이 모터쇼에 대해서 자동차 업체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. 이렇게 뉴욕 모터쇼, 서울 모터쇼, 상하이 모터쇼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모터쇼들이 많다 보니까 자동차 업체들의 관심도 분산이 될 수밖에 없고 네. 그리고 자동차 이 관련 모터쇼라는 게 자동차 업체만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타이어 업체들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타이어 업체들은 모터쇼에 참가해봤자 큰 실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참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김이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이런 그 자동차들도 많이 공개가 되지 않고 과거에 다른 모터쇼에서 공개됐던 그런 자동차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울 모터쇼 콘텐츠 면에서 아직까지는 월드 클래스에 올라서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. 네, 그런 아쉬운 점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까 박지성, 차승원 씨 이야기 해주셨듯이 네. 또 볼거리가 많다고 하던데 좀 더 다양한 이벤트들 소개를 좀 해주시죠. 저희가 또 화면 속에서 한 아이가 차 속에 네.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영상도 네. 보시지 네. 않았습니까? 이게 말 그대로 자동차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인데요. 지금 화면상으로 또 박지성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 사회적으로 유명한 각계각층 유명한 사람들이 찾아서 이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자리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런 유명인들이 찾아온다면은 관람객들의 관심이 더 높아질 수밖에 네. 없겠죠. 그런 면에서 좀 풍성함을 더 줬었던 것 같습니다. 이와 함께 교육적인 면도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이 자동차 역사관들,
옛날에 나왔던 자동차부터 미래 자동차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준비를 해서 아이들의 교육적인 그런 클래스도 좀 맞춰보려고 노력을 했고요.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유명 인사들의 참여 그리고 여러 가지 화제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서울 모터쇼가 좀 더 풍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모터쇼의 꽃 하면은 이제 레이싱 무대를 네, 빼놓을 네. 수가 없는데 제 지인이 이제 여자분인데 이번에 네. 그 모터쇼를 다녀왔더니 남자 모델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런가요? 예. 놀라움을 표시하더라고요. 그렇죠. 이 아무래도 이 자동차 하면은 굉장히 와일드하고 힘 좋고 파워풀한 뭐 그런 모습들을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? 뭐 그런 이미지에 부합하고자 이 자동차 브랜드들도 남자 모델들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. 이번에 그리고 작년에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 추모 분위기가 좀 이어지면서 뭐 부산 모터쇼도 그렇고요. 좀 추모하는 분위기, 애도의 분위기를 갖자라고 해서 여성 모델분들의 참여가 좀 많이 줄기도 했었고 뭐 네. 극장 면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뭐 올해는 다시 좀 이런 모델들이 등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자제를 하는 듯한 약간 보수적인 그런 면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모터쇼이기도 했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서울 모터쇼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일정을 좀 알려주시죠. 네, 계속해서 열립니다. 평일에도 열리는데요. 평일에는 오전 10시 반부터 이 저녁 7시 반까지 열리고요. 이 주말에는 조금 더 일찍 엽니다.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을 된다고 하니까 이 점 꼭 참고하시고요. 그리고 12일까지 열리거든요. 이번 주말이 아마 많은 분들이 몰릴 것 같아요. 네. 주말에는 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모터쇼 주최 측에서도 그리고 또 자동차 업체들에서도 더 풍성한 그런 이벤트들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K-팝 스타 공연이라든지 그리고 몇몇 자동차 업체들에서는 자동차 경품을 내건 곳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가요? 이런 부분들은 좀 발품을 팔아서 직접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12일까지입니다. 네,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